네, 기록적인 집중폭우로 안타까운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는 인재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 데다 앞으로도 큰 비가 예상돼 있어 안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지역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싶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일단은 상황 진단부터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장마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황이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장마가 똑같은 형태로 자연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예. 자, 올해 장마 특징을 보면 오늘이 장마가 지난 6월 25일 시작한 이후 23일째입니다. 2020년에는 장마가 54일 지속이 됐거든요. 길었었죠, 그때. 맞아요. 예. 자, 이렇게 어떤 때는 또 뭐 일주일 만에 끝나기도 하고요. 예. 대략 한 달, 6월 한 중순에서 7월 중순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는데 올해 장마 특징을 보면 거의 전국에 지금 골고루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개 작년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에 그 비가 많이 내렸거든요. 그랬었죠. 남부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와서 올 봄에 제한급수까지 할 정도로 비가 적게 내렸는데 올해 특징을 보자면 예. 지난 13일 우리가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정체전선이 이제 수도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장마가 시작된 첫날 서울 노원구에 200mm 정도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러고 이제 14, 15일은 이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내려갔는데 14일과 15일 저 밑으로 더 쑥 내려가지 않고 전라북도 충청도에 걸쳐 있으면서 예. 내린 곳에 계속 또 내리는 이틀간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이틀 강수량이 예. 300에서 500mm, 군산은 그 지역에서 하루에 내리는 강수량을 일 강수량을 급값을 경신했거든요.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이틀 동안 계속해서 이번에 큰 피해가 났던 이유가 비가 많이 온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많이 온 게 좀 나눠서 많이 왔어야 되는데 이틀 사이에 그냥 많이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뭐 이제 장마라는 게 언제든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기 네. 때문에 비는 많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린 거. 작년도 이제 그 강남역 침수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이렇게 근데 며칠 동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폭우가 오는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체전선이 네. 움직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상학적인 원인은 거시적으로 그 종간 규모의 큰 규모로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그 진행 상황을 보면 그 정체전선을 버티고 있던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딱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더운 공기와 북쪽에 차고 공기. 건조한 공기의 경계면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 남쪽에서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계속 그 계곡 묽고 흐르듯이 공급이 되니까 계속 그게 이제 좀 한 서너 시간 내리고 좀 빠져주고 또 올라가고 뭐 이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냥 고정이 되는데 그 정체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센 거예요, 그게 위에서? 그게 세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세력이 강하면 쑥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만 강한 게 아니라 위에 버티고 있던 찬 공기도 강하니까 그 두 공기의 세력의 힘의 균형이 강하니까 계속해서 여러 날 지속이 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14, 15일 그렇게 중부지방 엄청난 양 내리다가 16일에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어디까지 남은 전남, 경남, 남해안까지 그랬었죠. 내려갔거든. 예. 부산에 16일 강수량이 290mm가 왔거든요. 또 부산에도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장마가 아직 지금 23일째인데 특징을 보자면 계속해서 그 남북으로 오르내림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빨리 변화하면 좋은데 좀 유연해야 되는데 계속 대치를 하고 있는 대치를 하고 거군요.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올 장마의 뭐 특징으로 보이고요. 예. 그 최근에 비가 많이 온 해가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난 거예요. 그때 엄청 기억나십니까? 났었죠. 그렇습니다. 서울에 하루에 300mm가 넘는 비가. 예. 그다음에 멀지 않죠. 작년 여름 8월 8일, 9일 그 자동차가 잠겨서 그 위에 올라간 그 사진이 있었죠. 그때도 역시 그때는 이제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 서울 경기
그런데 이번 장마의 특징은 강수량을 딱 보면 전국이 많이 왔어요. 많이 오는데 며칠 동안 또 오니까. 네,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히 많이 온 데가 중부, 전라북도, 충청도 지역인데, 자, 이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많이 왔을 때 피해 현상하고 작년에 예. 올해 농촌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 현상하고 나타난 현상들이 다르죠. 강하천 범람되고 예. 네, 이런 현상. 자, 그러면 이게 금방 오늘 내일 사이로 이제 그쳐주면 좋은데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렇죠. 예. 1년 내릴 양의 한 반절이 내렸는데 앞으로 이 정도가 더 내릴 수 있어요. 언제까지? 한 적어도 일주일 이내. 그래서 오늘 17일, 18일, 19일 오전까지 중부, 남부, 그다음에 수도권이 지금 계속 소강 상태에 들어있는데 예. 수도권에서도 한 18일과 19일 사이 그 비가 내릴 것. 그 원인은 정체 전선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씩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지금 이 시간 전국이 잠깐 비가 그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장마가 끝난 거 결코 아니고요. 서해상 그 위성 영상을 보면 서해상에서 계속 그 호우셀 그러니까 비로 변할 수 있는 큰 수증기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군요. 기차 열차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그 19일까지는 많은 비가 예상이 네. 됩니다. 네. 앞으로도 상황을 좀 주시해서 지켜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번에 짧은 순간에 비가 네. 워낙 많이 내리다 네. 보니까 네. 새로운 개념까지 네. 네. 좀 가리키는 말을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극한호우라는 네. 표현인데 이렇게 이 개념까지 만들어서 부르는 걸 보면 앞으로도 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 온난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 한반도 전 세계 지구 기온이 높아졌고 우리 한반도의 기온 변화는 기온 상승률은 전 지구보다 한 2배, 3배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화가 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한반도 상공의 기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비의 원료가 되는 수증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원인만 제공되면 지금처럼 이번처럼 예. 그 많은 비가 오는데 작년에 그 중부지방이 많이 내린 거 올해 또 많이 내린 저는 내년 여름이 더 요란할 것 같아요. 그 지난 5월부터 적도 태평양의 바닷물의 온도가 높은 그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5월, 6월, 7월 이 석 달. 그래서 올여름 이렇게 비 많이 온 걸 가지고 예. 엘니뇨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르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 자, 이 엘니뇨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효과, 극적인 효과가 언제 나타나냐? 내년 여름에 나타날 것 같아요. 올 겨울 날씨하고 내년 여름 날씨. 그러면 참 더 지구 온난화로 이 정도의 지금 그 날씨 변화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가중 처벌되는 게 하나 엘니뇨라는 그 따뜻한 그 바닷물이 예. 대기 중으로 많은 수증기를 방출할 것이고 이 수증기들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걸로 전망을 합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이런 이상 기후로 인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경고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집중 폭우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고 있고요. 또 올해는 특히 지금 오늘 저희가 오늘 윤솔 기자 통해서 들었던 바에 따르면 네. 전국에서 이 극한 호우로 인해 사망 실종자 49명으로 집계되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상 기후로 날씨가 좀 변화된다면 이제 대응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못 봤던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우리가 대비도 이제껏 하지 않았던 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그렇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만약 건축하는 쪽에 토목하는 쪽 있는 분들은 댐이나 또는 그 하수구 처리들이 지금까지의 강수량을 가지고 그런 건설을 했다고 한다면 예. 이제 달라져야죠. 있는 걸 뜯어 고치는 거는 뭐 아주 나타난 이제 극심한 곳에서는 이제 고쳐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극한호우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은 처음 들어보는데 작년에 그 서울에 큰 피해가 났으니까 기상청이 대책을 마련했고 예.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이제 보내는 서비스를 그 극한호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집중호우, 뭐 극한호우 뭐 이렇게 이제 한 지역에 그냥 쏟아붓는 거 집중호우. 극한호우는 이제 호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 같아요. 1시간에 50mm 이상, 또 3시간에 90mm 이상 올 때 그 극한호우가 예상될 때 이제 문자를 그 지역에 있는 휴대폰에 그 지역에서 수신되는 휴대폰에 문자를 쏘아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변했대는데 예. 특히 이런 침수되는 이번 그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어딘가 취약한 곳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견딜 정도로 뭐가 잘 빠지고 튼튼하면은 개수가 잘 되고. 예, 뭐 무너지지 않은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뭐 아무리 많이 돈을 쏟아부어도 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부장님께서 날씨를 오래 네. 이제 보셨기 때문에 또 네. 해오셨고 네. 전문가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극한호도 처음 보신다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건설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집중호우라든가 네. 몇 년간에 이런 거는 진짜 이런 수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 작년에 서울에 141.5mm가 1시간에 내렸거든요. 엄청났었죠. 저 예. 처음 겪는 거죠. 일이 경신을 했으니까. 어. 그다음에 어제 16일 날 군산에서 하루에 397mm가 왔거든요. 이런 것도 처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을 가지고 100m 그 저 신기록 기록 깨듯이 기상에 관한 기록들이 막 깨지잖아요. 2018년도에는 우리나라에 41도라는 기온이 나타났고, 예. 예, 그래서 하루에 내린 그 우리나라의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게 2002년도 태풍 루사가 왔을 때 870.5mm가 내렸거든요. 하루에. 예. 근데 이번에 하루에 내린 양으로 뭐 한 400, 500 이러니까 태풍도 그게 아니었는데. 태풍이 예. 아닌데 예. 이게 한 2, 3일 누적이 돼 버리니까 뭐 많은 곳은 한 이틀에 600mm 정도면 그 정도가 내리면 아마 지금 우리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처리 시설 가지고는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무리 완벽함을 기해도 예. 그래서 재난에는 완벽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없겠죠. 네, 그 얼마나 피해를 줄이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네. 예. 그러면 사실은 이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라고 봤을 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 극한후 거기서 나아가 기후 위기에 대한 부분인 네, 건데 네. 저희가 좀 굉장히 장기적으로도 접근을 하면서 또 네. 뭐 재방이라든지 할 수 네, 있는 네.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동시다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시스템, 그 어떤 그 시설들을 바꿔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문제고요. 어떤 제도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저 항상 가지고 있던 걸 한번 말씀드리면 뭔가 이상할 때 신고를 하면 그걸 즉각 대응이 안 됩니다. 이번에 그 오송인가요? 거기도 세 차례인가 신고를 했대잖아요. 네네. 안 되죠. 그 사회재난 쪽에도 그렇고 이태원에 사람이 많아 위험하다. 경찰에 112인가 했대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사회재난뿐만 아니라 자연재난도 누군가가 보고서 뭔가 이렇게 위험하다 혼자는 못하니까 어디 신고하면 그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없습니다. 만약 밤에 했는데 공무원이 퇴근했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탓할 게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상하다고 할 때 신고를 받으면 그게 뭐 허위 전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예. 가서 뭔가를 살피고 막을 땐 막고 통행을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거는 뭐 어떤 서울에 있는 본부가 아니라 전국에 그런 그 신고 즉각 대응 센터 같은 거 이런 게 있지 않는 한 이번에도 그 오성 지하차도도 위험하다 전화를 했대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 건축이 무너질 때도 인부들이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인부들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감독한테 얘기했다가는 잘린대요. 그러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무너졌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사회재난과 그런 어떤 자연재난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진짜야? 너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유불리를 따진다기보다는 네, 정말 맞습니다. 대비는 과하게 아무 일이 안 나야 되는 게 맞는 것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예. 느끼면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마다 네. 그 항상 뭐 잘 고쳐야 됩니다. 이런 말만 할 수밖에. 근데 보면은 이제 신고가 있었고 이번에 뭐 네. 이 안타까운 오송 지하차도 사건도 보면은 물론 뭐 그날 당시에 얼마나 많은 또 신고가 들어왔을 것이고 네네. 여긴 또 3급이었다 보니까 네.
뭐 네, 1급으로 1급.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둑이 무너진다. 네. 이제 여기 영상 좀 봤거든요. 근데 네. 둑이 무너진다 생각을 사실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예. 온 이유가 1번 이유고요. 음. 비가 많이 와서 2차적으로 둑이 무너졌거든요. 만약 안 무너졌으면 그 지하차도니까 아마 그 물이 막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기고 근데 그 무너지고 2, 3일이 그렇게 비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잘 공고히 해놔도 네. 그렇게 2, 3일 정도 그럼. 비가 오면 뭐 소용없다는 게 지금 그 상태로 어디선가 또 그런 식으로 온다면은 독이 또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예.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 이번에 둑 무너진 건 뭐 튼튼한 쪽과 뭐 좀 관련이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며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봐야 뭐 되겠지만 그렇겠죠, 그건요. 그래서 뭐 불가항력적인 그런 강수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거 거를 뜯어 고치는 건 뭐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간이 공사 문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인재 가능성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지금 당장 뭐 어느 네. 한쪽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능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실어준다면 어느 쪽에 무게를 실으시겠어요? 이거는 뭐 그 비가 안 왔으면 괜찮죠. 그러니까 그 뚝을 뭐 임시로 했대는데 아마 이런 비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제대로 안 해놓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사실 작년 생각을 해보면 네. 강남년 생각을 해보면 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비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못할 수는 없는 상황 같긴 했던 것 같아요. 기상청이 2, 3일 전부터 300mm 이상 온다고 노래를 불렀었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라 뭐 여러 가지 말했거든요. 어느 지점에 오송댐 거기 지하주차도 잠길 겁니다. 이런 예보는 뭐 불가능하지만 계속해서 많은 비 온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300mm 이상이 온다고 그러면 1000mm도 올 수 있는 게 300mm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분명히 예고는 됐고 그런데 이제 설마 여기가 그럴까 이제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사실 뭐 저희가 그 기상 예보를 할 때 네. 제주 이쪽에 뭐 윗세오름 이런 데는 막 네네. 1000mm 얘기 1000mm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나오니까 네. 사람들 입장에선 네. 뭐 300 하면 이제 그분 적으니까 뭐 그래도 비 내리는 거니까 네.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네. 모두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네, 부분인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예. 제주도의 1000mm하고 제주도는 이제 그 화산암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와도 싹 빠지는 다 곳이고 빠져나가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연 배수가. 뭐 1000mm가 왔는데도 끄떡없네. 이래서 1000mm를 가볍게 보면 절대 안 되죠. 이번에 그 이 정도 300에서 한 500mm 내렸는데 예. 제주도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특보 기준이 좀 다르면 좋겠어요. 거기는 뭐 그렇게 많이 내리거든요. 비가 한라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네네네. 구분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1000mm든가 300mm든가 같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요.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라산에 1000mm가 왔습니다. 근데 피해가 없거든요. 거기는 한라산이니까 물이 오면 그대로 쑥 빠지니까 자연 배수가 되는. 이런 내륙에서 300이 600에 지금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예. 하여간 그 강 하천이 범람하고 이 정도의 그 비가 내렸습니다. 네. 네. 이게 만약 서울에 걸렸으면 작년 같은 또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이번에 괴산댐도 원류했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원류 2번 있었는데 네. 다 괴산댐이었다고 네, 하는데 네. 그렇다면 그 지역을 따지고 이제 아까 이례적으로 비가 어디든 내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네. 다른 댐에도 그런 식으로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네. 이 원류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상할 가능성이 네.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다목적 댐 그러니까 그 물 높이를 계산해서 수문을 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조절, 홍수 조절을 하는 게 그런 다목적 댐인데 예. 그냥 쌓아놓은 댐은 그 물이 많으면 넘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그거보다 더 높이 쌓아야죠. 비가 더 많이 오니까 이런 어떤 대응 그런 전략 대응들이 필요합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뭐 우송지하차도 이야기로 잠시 돌아오면 그 당장 제방의 높이가 기존보다 낮았냐 높았냐 네네. 방금 이제 높이 말씀하시니까 이걸 두고도 뭐 주민증언 공사 관계자 측 주장이 엇갈리는 네네. 상황인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은 사실은 이게 기존의 뚝을 부수고 만든 임시 네. 제방이 무너지면서 원류가 시작이 네네.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기상 또 네. 전문가시니까
7, 8월에 비가 좀 올 것이다라는 네. 소식이 있었는데 왜 이 시점에 공사가 이루어졌는가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실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조사가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뭐 그걸 뭐 여기 앉아서 뭐가 잘못됐다 뭐 이러는 것보다는 아마 분명히 비는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에 2, 3일 전에 많이 온다고 해봤자 또 뭘 공사 문제를 못한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그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우기에 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부터 한 달, 두 달 전부터 대비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기상 이변 때문에 네. 올 겨울 얘기도 하셨었고 네네. 내년 여름 내년 얘기도 하셨는데 여름. 그렇다면 준비를 지금 이 수습 뭐 복구도 해야 되지만 그 겨울 대비도 지금부터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겨울에는 이제 그런 홍수 피해 나오. 어쨌든 뭐 그렇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예, 폭설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기후 변화로 날씨가 변했다. 폭염 문제는 기온이 더 높아졌다. 이 폭우 문제는 강수량, 단시간에 많이 내리는 강수량의 발생 빈도가 예. 과거보다 확실히 늘었거든요. 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을 때 이런 그런 댐 문제, 똥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본부장님 보실 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인재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시스템적으로 뭐가 이제 작동을 못했으면 네. 우리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아야 되지만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뭐 감독 책임자가 있을 거고 네, 네. 인재 여부를 따질 수도 네, 있겠습니다만 일단 피해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난다 하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네. 인명 피해가 발생해서 더 얘기가 더 나오는 네, 것인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은 늦기 때문에 네. 미리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갖춰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인프라가 갖춰진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이 과연 논의를 통해서 더 보완되거나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의구심도 뭐,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경각심? 생기는 문제들 예. 경각.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까 지금 임시로 그 댐을 만들었는데 뭐 엉성하게 만들었다 이제 이런 그 의혹이 제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어찌됐건 그런 법적인 문제나 시스템 정책적인 게 바뀌어야 되겠죠. 예. 이 순간 여기에서 아무리 뭐 좋은 얘기 해봤자 의미가 별로 없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번 반면 교사 삼아서 작년에는 또 흰남도 태풍 때 지하 주차장에 또 차 빼러 가다가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러면 지하 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러면 또 곤란할 것 같고요.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이런 피해는 언제 어디서든지 또 여름철이면 날 수 있고 예. 이런 국제적인 집중호우가 이제 일상화됐거든요. 일상화. 그래서 피해 충분히 날 예, 수고 내년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엘니뇨의 여파가 극적으로 나타나는 내년 여름이 더 복잡한 더 요란한 여름이 네. 될 것으로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올해 지금 지금 6월, 7월, 8월 여름인데 올해 뭐 엘니뇨 때문에 비가 막 더 오고 이런 거는 뭐 없겠지만 하여간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다음에 이제 태풍 앞두고 있거든요. 다행히 4호 태풍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 저 베트남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온대 저기압으로 약화된 뒤에 우리한테 어떤 그 효과를 줄 거냐? 그 품고 있던 그 따뜻한 비의 재료가 되는 수증기를 많이 보낼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그래서 그게 이제 이상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륙 기단과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혀서 네, 그 경계를 정체 이용을- 전선이 이제 장마 전선인 건데 네, 네. 옛날에는 위아래를 업다운을 하면서 네, 네, 왔다 네, 갔다 네. 유동적으로 네, 움직임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플렉서블 하기 네.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덜했는데 계속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고 밀리지 않는 그 상황이 지금 이 사단을 만드는 건데 네, 네. 그렇다면 근데 말씀하신 거는 그 이상 기후가 아마 이 정체하게 하는 부딪히게 하는 그 원인을 더 키울 거란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여름철에 계절적으로 지구 북태평양 고기압이 힘이 뭐 강해질 때거든요. 지금 그런 기후 변화 문제에서 뭐가 달라졌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북쪽에서 겨울에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 굉장히 추운 혹한이 나타나거든요. 예. 이 여름에 이게 쑥 올라가지고 힘이 여기가 우세해야 되는데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들 때문에
이게 힘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연의 섭리였군요. 그런데 고기압이 올라가는 것이 예, 원래는.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네. 그런데 이례적으로 그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찬 공기가 여름철에도 이쪽으로 넘쳐 내려오니까 그 대치가 좀 극렬하게 되면서 2, 3일 거의 고정돼 있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 올여름 그 뭐가 다릅니까? 묻는다면 북극에 머물러야 될 찬 공기들이 기후 변화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는 네. 그런 게 좀 달라졌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온난화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따뜻- 더워져야 되고 네, 뜨거워져야 되고 네. 그러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심해져서 심해져서. 이 여름은 더 더워야지 왜 찬기단이 세지는 그 이유는 뭐야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온난화의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온난화라면 또 뭐야? 지구 온난화로 더운 지방이 더 더워진 건 사실이고 그 우리나라 같이 온대 지방도 더 더워지는 쪽으로 네. 심지어 기후 구분의 아열대 쪽으로 가. 자, 추워지는 쪽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북극이잖아요. 북극이 따뜻해졌어요. 과거보다. 우리로 기량은 보면 높게 되고 춥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이 북극의 찬 공기들이 겨울에도 넘쳐 내려오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북극에 영하 70도 이러던 게 영하 40도를. 그래서 북극의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이 남쪽의 공기가 힘겨루기를 하는 게 생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